여기에 영국 매체 노고마니아는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은 이강인 영입으로 공격진 퍼즐을 완성할 수 있다며 아스날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위에 올라 있고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지만 우승을 위해선 여전히 핵심 선수 보강이 필요하다. 아스날은 지난 1월 이강인 영입을 문의했지만 이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아스날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영입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아스날의 스카우터들은 시즌 내내 이강인을 면밀히 주시했다. 아스날은 이강인이 아르테타 감독의 시스템에서 부족할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다. 파이널 서드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와 뛰어난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강인은 우승을 향한 야망을 품은 아스날의 프로젝트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스날은 2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기록한 가운데 올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리그 2위를 기록 중이다. 최근 3시즌 동안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을 상대로 치른 우승 경쟁에서 고전한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위한 전력 보강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ESPN은 이강인은 가장 최근 아스날 영입 루머가 있는 선수다. 아스날은 2천만 유로가량의 이적료로 이강인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아스날의 신임 디렉터 베르타는 이강인의 열렬한 팬이다. 베르타 디렉터는 지난 2023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디렉터 시절 이강인 영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오랫동안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았다.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자신의 잠재력을 알렸다. 이강인은 2023년 PSG로 이적했지만 젊은 선수가 유럽 엘리트 클럽으로 이적할 때 흔히 그렇듯이 눈에 띄는 역할을 맡는 것이 쉽지 않았다. 비티냐와 덴벨레 같은 선수들을 대체하지 못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강인은 PSG에서 보낸 2시즌 동안 매 시즌 2,000분 넘게 활약했다. 이강인은 PSG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 펄스나인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다.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었다. 출전 기회를 얻은 반면 베스트 11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지 못했다고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ESPN은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은 아스날의 사카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경우 아스날 측면 공격진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하고 창의적인 능력은 웨데고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아스날에게는 흥미로운 선수다. 이강인은 웨데고르처럼 영리하고 창의적인 왼발잡이이자 강력한 세트피스 키커라며 이강인이 아스날의 합류에 꾸준한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 여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것이 유력한 이강인이 아스널과 다시 한번 연결되며 화제입니다. 영국 더선은 아스널은 PSG 미드필더 이강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1월에 이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다. 새로운 아스널 스포츠 디렉터인 안드레아 베르타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스쿼드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독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최근 프랑스 유력 스포츠지 레퀴프도 PSG는 이강인의 이적을 열어두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리적인 제안이 오면 매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도 자신의 SNS 프로필에서 PSG를 상징하는 빨간색, 파란색 동그라미를 지우면서 더욱 이적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스널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가진 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겨울 부카요 사카가 부상당한 뒤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부임한 스포츠 디렉터 베르타의 존재가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설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베르타는 2023년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더선은 PSG가 이적을 언하고 있기에 이 선수의 이적이 비교적 빨리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아스널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할 때 이강인도 비행기에 탈 수 있다라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예상대로 이강인이 아시아 투어에 합류한다면 7월 31일 예정된 토트넘 호스퍼전에서 손흥민과 맞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한 피해자인 손흥민은 이번 사건으로 개인사가 드러나면서 대중적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이시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6월 임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손흥민에게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춘천 손흥민 축구센터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받고 나서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양 씨와 교제하게 된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약 3개월간 협박을 받아온 손흥민 측은 결국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출석한 양 씨와 용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것인지 손흥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손흥민의 사생활이 노출됐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불거진 여성 연예인과의 열애설에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2014년 걸그룹 멤버와의 열애설이 제기됐을 때 상대 측에서는 호감을 갖는 단계라며 조심스럽게 인정한 반면 손흥민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듬해 2015년 다른 연예인과의 열애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교제가 사실이었다고 확인했지만 손흥민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 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는데요.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며 인권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 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 언론사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 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요.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복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됩니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고 합니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 씨의 경우 경찰의 요청에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팬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고 있는데요. 한편에선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 아닌가? 떳떳했다면 왜 3억 원을 줬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도 다 큰 성인인데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 사생활 영역이다, 협박범을 비난해야 한다라고 두둔하는 의견도 있다. 남성 위주 커뮤니티와 여성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